이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전자, 광자 또는 쿼크들은 교과서에서 상상하듯 착한 작은 구슬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광기어하고 혼란스럽고 마법 같은 존재들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눈을 감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두었던 실험, 리처드 파인만이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곧 탄식했던 그 실험을 떠올리게 한다. 이중 슬릿 실험. 이 실험은 다중 우주의 존재를 가장 강렬하게 암시하며 인류가 처음으로 창조주의 코드가 버그를 일으키는 순간을 엿보게 된 사건이다. 간단히 말해 과학자들은 광자를 하나씩 발사하여 2개의 좁은 슬릿이 있는 장벽을 통과하게 하고 그 뒤편의 스크린에 충돌하도록 한다. 거시 세계의 상식에 따르면 돌을 2개의 문으로 던지면 벽에 2개의 작국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섬뜩할 만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띠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는 물결이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파동처럼 보인다. 이는 광자가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파동임을 증명한다. 광자는 왼쪽 슬릿과 오른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며 스스로와 간섭을 일으켜 그 무늬를 만든다. 이상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물질주의자이자 귀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슬릿 옆에 초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광자가 어떻게 2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지 관찰하려 한다. 관찰 장치가 켜지는 순간 광자는 의식을 가진 듯 우리의 시선을 느끼고 스크린의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 광자는 순순한 입자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2개의 선명한 띠를 남긴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그것은 2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유령 같은 이중성을 띈다. 그러나 당신이 바라보는 순간 구체적인 위치를 선택한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는 마치 당신이 문을 잠그고 집을 비운 동안 고양이가 춤을 추고 책을 읽고 공중제비를 돌며 동시에 부엌과 침실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순순히 자리에 누워 잠든 척한다. 우리의 관찰 행위가 물질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 이는 미시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확정된 현실이 없다는 의미다. 무수한 가능성이 겹쳐져 있을 뿐. 그렇다면 미시 입자가 불확정적이라면 그 입자들로 구성된 우리는 왜 확정적인가? 이 거대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탄생했다. 상상해보라. 강철 상자에 고양이를 가두고 독약 장치를 연결한다. 이 장치는 방사성 원자 하나에 의해 제어된다. 그 원자는 1시간 내에 50% 확률로 붕괴한다. 관찰하지 않으면 원자는 양자 중첩 상태에 놓인다. 붕괴한 동시에 붕괴하지 않은 그 연쇄 반응으로 고양이도 중첩 상태에 빠진다.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주의하라. 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는 확률이 아니다. 고양이는 생명과 죽음의 중첩 상태에 동시에 놓여 있다. 당신이 상자를 여는 순간 우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고양이가 죽었거나 야옹 소리를 내며 살아있거나. 이 모순이 물리학자들을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고양이가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죽어있을 수 있는가? 관찰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관념론적이라는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1957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젊은 대학원생 휴 에버렛이 용감히 나섰다. 그는 지축을 흔드는 주장을 내놓는다. 누가 고양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가? 누가 관찰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고 했는가? 에버렛은 선언한다. 상자를 여는 순간 세계는 하나의 상태로 붕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열한다. 우주가 세포 분열처럼 스스로 복제된다. 우주 A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기뻐하며 앉는다. 우주 B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은 죽은 고양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두 버전의 당신 모두가 진짜이며 각자의 기억을 가지지만 영원히 서로를 볼 수 없고 상호작용할 수 없다. 이것이 다중 세계 해석의 핵심이다. 이는 확률이나 가능성이란 없다는 의미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실제로 일어났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 망설였는가? 망설일 필요 없다. 한 우주에서 당신은 커피를 마셨고 다른 우주에서 우유를 마셨다. 몇 년 전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을지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을 찾을지 고민했는가? 후회하지 마라. 다른 우주의 당신이 지금 그 분기된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생사의 순간조차 처음에 언급한 양자불멸을 기억하는가? 도로를 건너다 트럭이 달려온다. 무수한 분열된 우주에서 당신의 일부 버전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가지에서 운전사가 제동을 밟았거나 당신이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였다. 당신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몸에서 이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약한 마음을 위한 사고려 위로처럼 들리는가? 그러나 이 이론을 제안한 휴 에버렛에게 이는 평생 지속된 비극이었다. 그의 박사 논문이 코펜하겐 학파의 거두 닐스 보어를 흔들 만큼 혁명적이었을 때 그는 조롱과 무시, 냉대를 받았다. 당시 보수적인 과학계는 매초 무한분열하는 광기 어린 우주를 용납하지 않았다. 에버렛은 심장이 차가워져 이론 물리학계를 떠났고 국방부에서 일했다. 그는 담배와 술에 빠져 우울하고 폐쇄적으로 살았고 51세의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만약 다중우주가 진짜라면 어떤 우주에서 에버렛은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우주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학계의 변방인으로 잊혔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몇 년 후 일어났다. 에버렛의 딸 엘리자베스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다. 자살 시도 후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을 남겼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고, 다른 다중우주로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썼다. 미친 사람의 헛소리일 수 있지만 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로맨틱한 물리학 편지일 수 있다. 만약 다중세계 해석이 진짜라면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지 우주에서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가 팔을 벌려 그녀를 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종이 위의 이론일 뿐이다. 실생활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데이터로 말하는 시대에 산다. 천문학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깊은 우주를 뒤져 다른 우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증거가 이미 나타났을 수 있으며 그것은 두려울 만큼 크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를 본 적 있는가? 빅뱅의 잔여를 기록한 우주의 태아 사진이다. 그 지도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남반구의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에 거대한 이상 영역이 존재한다. 그곳 온도는 주변보다 훨씬 낮아 완벽한 청색 공허처럼 차갑고 고독하다. 과학자들은 이를 냉점이라고 부른다. 우리 우주의 현재 모델에 따르면 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빅뱅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이 크기의 냉점이 나타날 확률은 연속 10번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 그렇다면 이는 어디서 왔는가? 가장 흥분되는 설명은 로라 메르시니 호톤 교수가 제안한 바와 같이 우주급 교통사고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우주를 거대한 비눗방울로 상상해보라. 다차원 공간에 떠다니며 옆에 무수한 다른 비눗방울 우주들이 있다. 우리 방울과 이웃 방울이 충돌하거나 서로 압착될 때 엄청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에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멍 자국을 남긴다. 이 냉점이 바로 그 멍이다. 다른 다중우주가 우리와 실제로 충돌한 증거다. 2026년 기준으로 플랑크 위성과 후속 관측에서 이 냉점이 표준 모델을 벗어나는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코스믹 바이어 프링천스 우주 복굴절 현상을 통해 새로운 물리학을 암시한다. 이는 우주가 우리 모델보다 더 복잡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 보내온 사진들이 천문학자들을 경악시켰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았다. 빅뱅 후 불과 수억 년, 이론상 우주가 아직 혼돈의 숲 상태일 때 별조차 거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제임스 웹은 완성된 거대한 은하들을 포착했다. 이 은하들은 크고 밝으며 나선 구조가 선명하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40대 성인의 얼굴을 가진 듯하다. 이는 현재 우주 진화 이론을 완전히 위반한다. 2026년 발견된 맘 Z14 은하는 빅뱅 후 2억 8천만 년 만에 존재하며 예상보다 100배 밝다. 이는 우리 우주가 처음이 아니거나 다른 우주에서 물질이 시공간 구멍을 통해 유입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저명한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를 라디오 비유로 설명했다. 당신은 거실에서 101.9MHz 주파수를 듣는다. 이게 유일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거실 공간에는 88.5, 94.7, 그리고 무수한 다른 채널의 파동이 가득하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과 벽을 통과하지만 당신의 라디오는 그 신호를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위상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간섭이 일어난다. 당신은 이런 이상한 순간을 경험한 적 있는가? 처음 가는 장소인데 풍경이 섬뜩할 만큼 익숙하다. 옆 사람이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알거나 물건이 떨어질 것을 예감한다. 이는 데자비, 흔히 환각 기억이라고 불린다. 더 큰 규모로는 만델라 효과, 집단 기억 오류다. 수천, 수만 명이 피카츄의 꼬리 끝이 검다고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노랗다. 우리의 집단 기억에 오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옆 시간선의 가장자리에 스쳤는가?
그 우주에서 피카츄 꼬리는 정말 검을 수 있고 두 우주의 궤도가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의 기억이 미시 양자 혼란으로 인해 데이터가 겹쳐 쓰인다. 여기에 이르면 당신은 무기력하고 작게 느껴질 것이다. 무수한 다중 우주가 있다면 각 선택이 새 세계를 만들고 우리의 현재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유한 나의 버전이 존재한다면 이 고통받는 나는 너무 불운한가? 실제로 우리는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중 우주 이론은 이후에 가득한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해독제일 수 있다. 우리 모두 가슴을 찌르는 후회를 가진다. 중요한 시험에서 몇 페이지 더 읽지 못한 후에, 그날 다툼에서 독서를 참지 못해 영원히 헤어진 후에, 마지막 순간에 그 손을 잡지 못한 후에. 그러나 다중세계 이론은 속삭인다. 그 후회들은 어딘가에서 채워졌다. 이 우주에서 당신이 망쳤지만 다른 가지에서 당신은 화려하게 성공했다. 당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세계에서 당신과 함께 촛불 아래에서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이루지 못한 꿈은 다른 세계에서 눈부신 현실이 되었다. 심지어 그 미친 양자 자살 실험조차 만약 진실이라면 우리의 의식이 진정으로 불멸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무한 주파수 사이를 춤추는 유령처럼 우리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우주를 영원히 찾는다. 물론 이는 아직 이론과 건조한 수학 공식에 머문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이상하다. 화면 앞에 앉은 당신, 방금 눈을 깜빡였다. 축하한다. 그 순간 우주가 다시 분열했다. 한 세계에서 당신은 이 글을 무심코 스크롤했다. 이 세계에서 당신은 끝까지 인내하며 읽었다. 이 특정 가지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상이 멋지게 간섭하는 행운을 누려 감사하다. 이 우주의 가지에서 우리 사이의 기이한 간섭에 대한 감정의 맥락을 이어 당신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물리학 관점에서 인연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여기 앉아 이 공기를 숨쉬고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행운의 연속을 거쳤다는 것을 아는가? 만약 중력 상수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빅뱅 직후 우주가 붕괴했을 것이다.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별이 형성되지 못하고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독특한 유전자 세트로 지금 여기 존재할 확률은 그 수를 적으면 0이 지구에서 달까지 이어질 만큼 작다. 이는 철학과 물리학에서 매우 깊은 개념인 인간 중심 원리로 이어진다. 이 원리는 우주가 의심스러울 만큼 완벽하게 조정되어 생명, 특히 인간 의식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주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우주를 필요로 하는가? 관찰자가 없다면, 은하수의 아름다움과 블랙홀의 차가움을 느낄 의식이 없다면 우주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무언의 연극일 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신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인간 뇌와 의식.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단순한 전기화학 신호에 기반한 생물학적 기계로 보았다. 마치 논리 게이트가 켜지고 꺼지는 고전 컴퓨터처럼 뉴런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할수록 이 모델이 의식의 기적, 감각, 직관, 창의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감각한 원자들이 특정 배열로 모여 왜 고통, 슬픔,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서 양자 물리학이 다시 무대에 등장해 섬뜩할 만큼 대담한 가설을 제안한다.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학 교수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협조적 객관적 감소 이론, 즉 오치워를 제안했다. 그들은 의식이 뉴런 간 상호작용에서 생기지 않고 뇌세포 깊숙이 있는 미세 구조인 미세소관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미세소관을 상상해보라. 그것들은 극도로 작은 양자현의 줄처럼 뇌의 엄격히 보호된 환경에서 양자중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우리 뇌가 정보를 한 번에 한 비트씩 처리하는 보통 컴퓨터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각 생각, 각 결정은 이 미세소관에서 초당 수십억 번 일어나는 양자 파동 함수 붕괴의 결과일 수 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당신의 의식은 생물학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속성으로 시공간 구조와 얽혀 있다. 이는 과학적 기반 위에 영적 문을 연다. 어쩌면 영혼은 진짜이며 양자 정보로 우주의 구조에 저장되어 생물학적 몸이 멈추어도 파괴되지 않는다. 2026년 연구에서 미세소관 내 양자 진동이 확인되었으나 지하 실험에서 중력 관련 붕괴가 도전받았고, 새로운 연구는 뇌의 양자 상태가 우주 전체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다중 세계 해석과 양자 불멸로 돌아가
만약 위식이 양자 현상이라면 당신과 다른 우주의 다른 버전 간 연결은 상상보다 깊을 수 있다. 양자 물리학의 양자 얽힘 또는 양자 얽매임 현상이 있다. 한번 상호작용한 두 입자가 수십억 광년 떨어져도 한쪽 상태가 즉시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거리에서 스포키 액션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 한계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이를 추론해보자. 만약 우리 모두가 빅뱅의 단일 특이점에서 시작했다면 근본적으로 내 몸과 당신의 몸, 다른 우주의 다른 버전들의 모든 입자가 어느 정도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삶을 사는 이상한 꿈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버전의 당신에게서 새어나오는 신호일까? 어떤 우주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이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그리움을 보내고 이 우주에서 당신은 순간적인 떨림이나 비 내리는 오후의 무근거한 슬픔으로 느낀다. 영원한 존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자 가장 충실한 친구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처럼 느낀다. 그러나 물리학자들, 특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의 흐름은 끈질긴 환상일 뿐이다. 우주는 4차원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우주블록이라고 불린다. 이 덩어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지도 위 지점처럼 동시에 존재하며 영원하다. 당신의 탄생 순간, 이 글자를 읽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시공간에서 동시에 현존한다. 우리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은 그 얼음 덩어리를 비추는 탐조등처럼 한 조각씩 비추며 그것을 현재라고 부른다. 우주 블록을 다중 세계 이론과 결합하면 실제의 구조는 무한분기 미로가 된다. 거대한 나무처럼 무수한 가지와 잎이 얽힌 당신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위식이 살아있는 가지로 점프할 뿐 아니라 당신이 산 모든 순간이 우주 블록의 구조에 영원히 새겨져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가지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분열이 영원히 계속되는가?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 증가 개념을 제안한다. 엔트로피는 혼란의 척도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질서에서 혼란으로 향한다. 깨진 자는 스스로 복구되지 않고 사람은 젊어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별이 꺼지고 블랙홀이 증발하며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열사로 침몰한다. 그러나 다중 우주와 양자 역학 맥락에서 열사조차 끝이 아닐 수 있다. 무한시간에서 진공의 양자 요동이 확률이 극도로 작지만 새 빅뱅을 일으켜 옛 우주의 잿더미에서 새 우주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볼츠만 내라는 미친 가설은 혼란 우주의 원자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완전한 기억과 의식을 가진 뇌를 만드는 확률이 전체 우주 형성 확률보다 높다고 한다. 어쩌면 당신의 삶 전체, 과거 기억, 가족, 이 세상이 허공에서 무작위로 형성된 뇌의 순간적 환상일 수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2026년 연구에서 볼츠만 뇌 역설을 해체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어 시간과 엔트로피 가정이 기억의 신뢰성과 제2법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힌다. 이 허무가 당신을 두렵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해방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라. 만약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불멸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일어난다면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사라진다. 당신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이미 걸어졌기 때문이다. 이 현재까지 우주의 당신 유일한 임무는 가능한 한 깊이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손을 내려다보라. 피부의 탄소 원자, 뼈의 칼슘, 피의 철, 모든 것이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의 행로에서 단련되었다. 그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화려하게 터지며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고 수십억 년 방랑 끝에 당신의 형상으로 모였다. 당신은 우주를 관찰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가 깨어나 인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번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볼 때 자신을 작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라. 그 광활함이 당신 안에 있는 만큼 당신이 그 안에 있다. 당신의 각 심장 박동은 빅뱅의 메아리다. 당신의 각 생각은 무한으로 퍼지는 양자 파동이다. 삶이 비극적이거나 힘들어도 양자 불멸 이론을 가장 부드러운 위로로 기억하라. 당신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 너머 무수한 실제의 분기에서 항상 행복한 당신의 버전이 미소 짓고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산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평안한 순간, 당신은 그 버전의 행복에서 공명하는 신호를 받는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존재의 위대한 교향곡이며 시공간의 대강당에서 영원히 울려 퍼진다. 천천히
깊이 들어라. 내가 지금 당신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다. 이는 실제 구조 자체의 속삭임이며 당신의 존재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 낡은 교과서부터 사회적 선입견까지 삶의 끝에 대해 당신을 속이고 있는 충격적 진실이 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의식이 완전히 꺼지는 밤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최고 법정 앞에서 죽음은 환상일 수 있고 우주의 진짜 본질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시대 개념이다. 이는 양자불멸 개념이다. 진정 이해하면 등골이 오싹할 만큼 놀라울 뿐 아니라 주변 세계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과학소설처럼 미친 소리인가? 그러나 이는 소설가의 상상이 아니라 1957년 천재 물리학자 휴 에버렛의 다중세계 해석에서 나온 엄격한 결과다. 이는 물리학의 기반을 흔들었고 당시 위대한 두뇌들을 떨게 한 이론이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이 비범한 논리를 이해하려면 당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물질 세계의 가짜 껍질을 벗겨야 한다. 당신은 의자에 단단히 앉아 있는가? 눈앞 화면이 단단한 물질이라고 믿는가? 미시 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손 위 먼지 알갱이를 1000배 확대하면 복잡한 구조의 미생물 세계가 보인다. 더 확대하면 세포 핵, 생명의 설계도다. 10배 더 확대하면 꼬인 DNA 이중 나선, 창조주의 사다리가 나타난다. 그러나 물질의 끝까지 확대하면 무엇을 볼까? 진동하는 원자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이 드러난다. 원자 내부는 완전히 비어있다. 원자 부피의 99.99999%가 허무다. 만약 원자 핵이 경기장 중앙의 작은 구슬이라면 전자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처럼 돌고 있다. 그렇다면 왜 탁자를 만지면 단단한가? 왜 손이 안개처럼 통과하지 않는가? 실제로 전자 껍질 간 전자기 반발력이 당신의 감각을 속인다. 직설적으로 말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진정으로 만진 적이 없다. 느낀 것은 힘의 상호작용뿐이다. 이 우주의 기본 입자들, 전자, 광자, 쿼크들은 착한 작은 구슬이 아니다. 그들은 미치고 혼란스럽고 마술 같은 존재들이다. 이는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 이어진다.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리처드 파인만이 아무도 진정 이해할 수 없다. 고한 이중 슬릿 실험. 이는 우주의 코드를 드러내는 문이며 신이 주사위를 굴리는 순간을 포착한 곳이다.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 광자를 하나씩 발사하여 2개의 좁은 슬릿을 통과하게 하고 뒤편 스크린에 충돌시킨다. 상식상 돌을 2 창문으로 던지면 벽에 2 자국만 남는다. 그러나 아니,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띠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생긴다. 물결이 서로 부딪히는 파동처럼. 이는 광자가 입자이자 파동임을 증명한다. 그것은 분신하여 왼쪽 슬릿과 오른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며 스스로와 충돌한다. 그러나 진짜 공포 영화는 이제 시작된다. 무한한 호기심의 과학자들이 슬릿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빛 입자가 어떻게 2곳을 동시에 통과하는지 보려 한다. 장치가 켜지는 순간 광자는 의식을 가진 듯 추적을 느끼고 파동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 그것은 순순한 입자로 돌아가 하나의 슬릿만 통과한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그것은 모든 곳에 동시에 있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순간 구체적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관찰 행위가 물질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 이는 미시세계에 확정된 현실이 없다는 의미다. 무수한 가능성이 겹쳐 있을 뿐. 이 거대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탄생했다. 고양이를 강철 상자에 가두고 방사성 원자 하나가 제어하는 독약 장치를 연결한다. 그 원자는 50% 확률로 붕괴한다. 상자를 열지 않으면 원자는 양자 중첩 상태, 붕괴한 동시에 붕괴하지 않은 그 연쇄로 고양이도 중첩,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동시에 주의, 이는 살거나 죽을 수 있다가 아니다. 그것은 2 상태에 동시에 존재한다. 당신이 상자를 여는 순간 우주는 하나에 실제로 붕괴해야 한다. 고양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프린스턴 대학 젊은 대학원생 휴 에버렛이 나서 충격적 선언을 한다. 누가 고양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가? 누가 관찰이 실제를 붕괴시킨다고 했는가? 에버렛은 단언한다. 상자를 여는 순간 세계는 붕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열한다. 우주가 세포 분열처럼 복제된다. 우주 A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미소 짓는다. 우주 B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은 죽은 고양이를 보고 울음 터뜨린다. 2 버전 모두 진짜이며 각자 기억을 가지지만 영원히 분리되어 서로를 볼 수 없다. 이는 다중세계 해석이다. 이는 가능성이란 없다는 암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다. 오늘 아침 커피나 우유를 망설였는가? 망설이지 마라. 한 우주에서 커피를
다른 우주에서 우유를 마셨다. 몇 년 전 고백하지 못한 후에 슬퍼 마라. 다른 우주의 당신이 그 사람과 행복하다. 심지어 생사 순간 트럭이 달려올 때 무수한 우주에서 당신이 사고를 당하지만 항상 운전사가 제동을 밟는 가지가 있다. 당신의 의식은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남은 버전의 몸에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이론의 아버지 운명은 가슴 아픈 비극이다. 에버렛이 이 위대한 논문을 양자 물리학의 거목 닐스 보어에게 제출했을 때 조롱과 냉대만 받았다. 과학계는 매초 무한분열하는 미친 우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에버렛은 절망의 물리학을 떠나 우울하게 살다 51세에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이야기는 몇 년 후 일어났다.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삶을 끝냈다. 남긴 유서에 세상을 울리는 글. 그녀는 죽지 않았다고, 다른 다중 우주로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불안정한 마음의 말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로맨틱한 물리학 편지일 수 있다. 만약 아버지의 이론이 맞다면 어딘가에서 그녀는 문을 열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팔을 벌려 그녀를 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허한 이론인가? 우리는 증거의 시대에 산다. 우주는 자신의 흉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지도, 빅뱅 잔여 열이 사진을 보면 완벽한 균일함이 보인다. 그러나 에리다누스 자리에 거대한 냉정,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공허가 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타날 확률이 극히 낮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우주의 멍이라고 추측한다. 우리 우주를 비눗방울로 상상하라. 다중 우주의 대양에 떠도는 냉점이 우리 방울이 다른 방울과 충돌한 영원한 흔적이다. 게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근 보낸 이미지가 천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빅뱅 후 수억 년 만에 거대하고 밝은 완성된 은하들을 보았다. 이론상 우주는 혼돈 숲이어야 하는데 그런 성숙 구조는 불가능하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처음이 아니거나 다른 우주에서 물질이 유입되었다. 심지어 일상에서 데자비, 낯선데 익숙한 풍경, 나 만델라 효과, 수백만이 피카츄 꼬리색을 잘못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송송한 시간선 가장자리에 스친 순간인가? 그곳에서 사건이 다르게 일어났을 수 있다. 여기에 이르면 당신은 다중 우주의 광활함 앞에 작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다. 무수한 나의 버전이 있다면 이 노력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관점을 바꿔라. 다중 우주 이론은 후회 가득한 마음에 가장 부드러운 위로다. 당신의 실수, 놓친 기회, 모두 어딘가에서 수정되었다. 이 우주가 당신에게 가혹할 수 있지만 다른 가지에서 당신은 화려하게 성공한다. 더 깊게 당신 몸의 기원을 기억하라. 피부의 탄소, 뼈의 칼슘, 혈관에 흐르는 피의 철, 모두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의 행로에서 단련되었다. 그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생명의 씨앗을 우주에 뿌렸고 수십억 년 방랑 끝에 당신의 형상으로 모였다. 당신은 우주를 관찰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가 깨어나 인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숙고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의 기이한 존재를 아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번 밤하늘 별들을 올려다볼 때 작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라. 그 광활함이 당신 안에 있는 만큼 당신이 그 안에 있다. 각 심장 박동은 만물을 낳은 빅뱅에 남은 메아리다. 각 생각은 무한 공간으로 퍼지는 양자 파동이다. 삶이 비극적이거나 힘들어도 양자 불멸과 다중세계를 가장 부드러운 위로로 기억하라. 당신의 이야기는 진정 끝나지 않는다. 저 너머 무수한 실제 분기에서 항상 행복한 당신의 버전이 미소 짓고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산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평안한 순간 당신은 그 버전의 행복에서 공명하는 신호를 받는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존재의 위대하고 불멸의 교향곡이며 시공간의 대강당에서 영원히 울려 퍼진다. 오늘 당신의 지능에 투자하라. 다중 우주의 무수한 변수에서 물질적 자산은 왔다 가지만 돈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와 날카로운 사고는 어떤 실제에서도 당신을 위치짓는 유일한 상수다. 시간선 사이에서 무작정 떠다니지 마라. 지식으로 삶의 핸들을 잡아라. 별들 사이 화려한 여정을 빈다. 다른 시공간 교차점에서 다시 만나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닉하자. 안녕. 이 글의 끝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만, 에르빈 슈레딩거, 휴 에버렛, 닐스 보어, 로라 메르시니 호턴, 미치오 카쿠, 로저 펜노즈, 스튜어트 해머로프, 그리고 모든 관련 연구자들과 연구 집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조용한 헌신, 그리고 지식과 사회에 대한 기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밝혀주었다. 그들의 용기와 통찰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신비로운 실제의 깊이를 결코 엿볼 수 없었을 것이다.